여러분은 아마 평생 동안 수없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 조언은 너무나 맞는 말처럼 들려서 우리는 좀처럼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일찍 자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며 가장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실 70세가 넘으면 너무 일찍 자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볼수록 점점 더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70살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고대에는 70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속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약 20년에 불과했습니다. 18세기에는 30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상황은 변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제6차 전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74, 년 83개월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큰 개선이죠.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73년 64개월, 여성은 약 79년 43개월에 달했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긴 삶이며 우리가 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황금 규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7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찍 자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리듬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랜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에게는 정말 일찍 자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우리 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볼 때일까요? 먼저, 여러분의 몸이 노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명확하지만 다른 것들은 대개 간과하거나 다른 이유로 돌리기 쉽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장을 들고 가는 것이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가벼운 운동조차도 이제는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조용히 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40대처럼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아예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타이완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걷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수중 운동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며 심지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중의 지한 아저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세에 그는 노화가 완전히 느려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흡 곤란으로 잠시 입원한 후 의사가 매일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하라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6달 후 그의 호흡은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산책 중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당신의 몸이 느려질 수 있지만 삶을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명백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노화의 신호는 머리카락의 백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60세가 지나면 훨씬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풍부한 검은 색조는 멜라닌의 감소로 인해 점차 사라집니다. 백발과 함께 머리카락이 더 건조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심지어 가늘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후퇴하는 이마선이나 대머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두피가 더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외적인 것이지만 특히 두꺼운 검은 머리가 활력을 상징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감정적인 무게도 지닙니다. 치아이의 리화 이모는 한때 미용실을 운영했으며 그녀의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이 칙칙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에 대한 수용에서 힘을 찾았고 지금은 짧고 은빛 머리 스타일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하는 머리카락을 돌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타이완 대학교 병원의 피부과 의사들은 부드럽고 황산염이 없는 샴푸를 사용하고 강한 햇볕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유지하여 머리 건강을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주요 신호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식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는 산을 덜 생성하고 음식 소화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몸은 지방을 태우는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빨리 배부른 느낌을 받고 예전처럼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서의 과소 섭취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영양 결핍, 심지어 근육 손실로 이어져 넘어지거나 입원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 중의 영양 전문가인 왕 이전 박사는 덜 먹는 것이 반드시 잘 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노인들이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하며 찐 생선, 두부, 고구마, 가볍게 조리한 채소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소량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유용한 팁 하나? 하루에 여러 번 소량의 식사를 하고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약간의 양념이나 자연 허브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식욕 감소가 지속되거나 피로,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의사에게 상담할 시간입니다. 때때로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으며 갑상선 불균형이나 우울증과 같은 치료 가능한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노화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농부나 공장 노동자처럼 활동적인 육체 노동을 해온 노인들은 사무직에 앉아있던 사람들보다 더 일찍 근육 약화나 관절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오염에 노출된 도시 거주자들은 수면 문제와 대사 문제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 음주, 장기 복용 약물과 같은 생활, 습관 차이도 노화가 몸에 나타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 출신의 은퇴한 엔지니어인 린 씨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70세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도서관에 걸어가고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으며 하루에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반면 불규칙한 일정과 좋지 않은 식단을 가진 그의 친구는 식욕 감소와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노화는 현실이지만 개인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건강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노화 여정은 독특합니다. 물론 항상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노화가 편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몸을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몸이 원하지 않을 때 운동이나 식사를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하면 빠르게 쇠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활동은 근육 손실, 뼈 약화, 독립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타이페이 보훈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 심지어 집안일이나 태극권과 같은 간단한 것들조차도 완전히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인 건강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고 식욕이 줄어들며 계단 오르기가 운동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신은 몸의 필요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쇠퇴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노화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할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쉬는 방식을 부드럽게 조정하여 더 많은 에너지와 명확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더 많은 세월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변화를 주기 전에 항상 의사나 노인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는지는 여전히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노화의 신호는 나이 반점의 발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는 자연적으로 수분을 잃게 됩니다.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얇아지며 햇볕에 더욱 취약해지며 이전에는 피부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름과 얼굴, 손, 어깨, 팔에 나타나는 작은 검은 반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간장 반점이라고 부르지만 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은 오랜 햇볕 노출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반점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일 수 있지만 특히 피부 관리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여성들에게는 젊음을 잃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타이난의 메이펀 이모는 한때 교사로 일했으며 60대 초반에 처음으로 나이 반점을 발견했을 때 약간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상담을 받도록 데려간 후 이 반점이 대부분 해롭지 않으며 적절한 관리로도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전공대학교 병원의 피부과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심지어 70대에도 비타민C나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하여 노화하는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노인이 잘 알고 있는 문제는 시력 저하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인쇄된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도로 표지판이 읽기 어려워지거나 밤에 불빛이 더 산란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눈이 나이와 함께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안,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질환이 더 흔해지며 적절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룽의 민 아저씨는 한때 버스 운전사였으며 70대 후반에 이중 시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안과 의사를 만나보니 초기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로 추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완 안과학회는 70세 이상의 성인이 최소한 매년 한 번 종합적인 눈 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적절한 독서 조명을 사용하고 루테인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나 단호박을 섭취하며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봐 오래 살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전적인 민속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의사들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의학 중국학원 시위안 병원간 질환과의 원장인 궈펑 박사에 따르면 장수와 관련된 특정 얼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마가 넓고 부드러운 볼, 그리고 노년에도 평화로운 표정을 포함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징이 강한 내부 건강과 좋은 혈액 순환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이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현대 의사들은 유전, 생활 방식, 의료 접근이 얼굴의 특징보다 장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이중의 노인 전문의인 첸 유루 박사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돌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 습관, 그리고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죠. 왜 우리는 장수의 특징꾼 같은 것들을 믿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희망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과학과 균형을 이루는 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장수를 나타내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 더 나은 자기 관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까요? 아니면 편하게 지내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여는 질문입니다. 결국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세월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하루하루 자신을 돌보며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외모로 판단한다면 처음에는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외모는 종종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합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 눈, 자세, 에너지는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70대나 80대에 여전히 발그스름한 뺨, 밝은 눈, 튼튼한 치아를 가진 사람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함과 장수의 느낌을 주며 그들이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예는 뺨과 치아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치아가 좋지 않거나 아예 없으면 그들의 뺨은 종종 움푹 들어가 보이게 되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아 손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쁜 치아 건강이 조용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씹고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좋은 영양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만약 노인이 돼도 20개 이상의 기능적인 치아가 없다면 소화 문제, 식욕 감소, 체중 감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린 유청 교수는 한 노인 건강 포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20개 이하의 치아를 가진 경우 영양 결핍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퇴한 후 치과 검진을 얼마나 자주 건너뛰나요? 예를 들어 윌린의 칭생 아저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수년간 치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치아를 잃고 위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후 그의 의사는 결국 문제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틀니를 장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식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하루에 2번 양치하고 연간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밝고 경계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더 젊어 보입니다. 그 뒤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위험에 반응하며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력이 저하되면 우리의 세계는 흐릿해지고 넘어지거나 미세한 경고를 놓칠 위험이 증가합니다. 흐리거나 탁한 눈은 노화의 징후일 수 있으며 백내장이나 혈액순환의 문제와 같은 상태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화렌의 안과 의사인 린 팡위 박사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인지 기능도 따라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해결책은 꽤 간단합니다. 정기적인 눈 검진, 적절한 독서용 안경, 그리고 당근이나 짙은 잎이 채소와 같은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은 시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지켜줍니다. 이제 입술과 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붉은 입술은 좋은 혈액 순환과 수분 상태에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입술이 창백하거나 건조하거나 처지기 시작하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 때로는 뇌졸중이나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난의 후잉 이모는 식사 중 한쪽 입술이 살짝 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 따른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행히도 그녀는 가벼운 뇌졸중의 초기 경고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약물로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입의 색깔과 형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오래 산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미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씹고 잘 씹은 작은 식사를 하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되고 위장 문제를 줄여줍니다. 둘째, 이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대화하고 웃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외로움과 싸우며 마음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장수의 주요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오위안이나 타이둥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그룹 점심과 이야기 나누기 모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이를 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눈썹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썹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긴 두꺼운 눈썹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옛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민속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노화된 두껍고 어두운 눈썹은 강한 신장 기능과 안정적인 호르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눈썹이 빠르게 가늘어지거나 빠르게 회색으로 변하거나 끝부분이 빠진다면 이는 에너지 수준, 즉 전통 중국 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아우리의 루이화 이모는 몇 년 전 딸이 그녀의 눈썹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정기 검진 후 그녀는 초기 갑상선 불균형 진단을 받았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놓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눈썹 변화는 엄격한 의학적 진단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신호는 목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인민병원의 수석 심장 전문의인 리우 지안 박사에 따르면 목둘레는 심장 문제의 위험을 조용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39cm, 여성의 경우 35cm 이상인 두꺼운 목은 상체에 더 많은 피하 지방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측정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셔츠 컬러가 점점 조여오거나 목이 더 부풀어 보인다면 체중이 안정적일지라도 심장 건강을 더 면밀히 살펴볼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어 보인다는 개념, 즉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발표된 영국 의학 저널에 잘 알려진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인 2,800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별, 생활 방식, 가족력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얕게 들릴 수 있지만 젊어 보이는 것은 실제로 더 깊은 건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내부에서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사는 장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하품을 하며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장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반쯤 웃으며 아, 샤샤, 이 수면 문제가 정말 걱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저녁 7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누워 있을수록 더 깨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잠이 들지 못하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고 다시 5시에 일어나서 여전히 피곤하고 몽롱한 상태로 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 몇 명이 단순히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이 있습니다. 일찍 자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 몸과 맞지 않는 루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수면이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편안해야 하고 답답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70세가 넘으면 수면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자신 있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더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일찍 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읽었던 수면 연구가 떠올랐습니다. 국립전공대학교 수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로 70세 이상이 일찍 자는 경우, 즉 저녁 7시나 8시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 자주 수면이 단절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밤새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며 결국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수면의 시간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찍 자는 것이 노인에게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이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종 더 적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가 느려지고 신체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필요한 휴식 시간이 줄어듭니다. 만약 저녁 7시에 자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몇 시간 동안 깨어있게 되거나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침대에 10시간 누워 있지만 실제로 자는 시간은 5시간이나 6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는 휴식이 아니라 답답함입니다. 수면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품질입니다. 제가 화련의 장기 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 아마도 80대 후반의 지혜로운 노인 쇼밍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며 매우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는 웃으며 나이가 들면 얼마나 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없이 약도 없이 단지 자신의 몸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에너지는 젊은 직원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간을 쫓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를 쫓으세요. 그렇다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언제일까요? 전문가의 추천과 과학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3가지 황금 규칙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타이페이 시립병원의 수면의학 전문의인 황 웨이리 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면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가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고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녁 7시처럼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든다면 몸이 아직 잠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 깊고 회복적인 수면 주기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밤새 침대에 있었더라도 여러 번 깨어나거나 아침에 몽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적인 리듬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낮 동안 에너지가 넘치지만 밤에는 여전히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는 수면 장애가 아니라 단순히 낮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거나 뜰을 쓸거나 몇 가지 태극권 동작을 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이 에너지를 확장하여 밤에 자연스럽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균형 잡힌 하루는 평화로운 밤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잠자기 전 1시간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는 당신의 휴식 시간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느린 호흡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의식들이 뇌에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화면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생성을 줄이고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타이둥의 진 할머니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라인 메시지를 스크롤하곤 했습니다. 화면 없는 수면 루틴으로 바꾼 후 그녀의 수면은 거의 즉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장 할머니 기억하시죠? 그녀가 수면 시간을 조정한 지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아기처럼 잘 자고 있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녁 7시에 잠자리에 드는 대신 이제는 저녁 10시쯤에 자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수면은 더 깊어졌고 덜 자주 깼으며 낮 동안에는 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 몇 시간만 수면 시간을 조정했을 뿐인데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리대로 만사가 평안하다. 수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와 닿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좋은 수면의 진정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찍 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 몸의 신호, 감정 상태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수면은 마치 수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열을 높여서 빨리 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끓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도 다릅니다. 주변에 7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건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일찍 자도록 재촉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리듬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싸우고 있나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마침내 편안하게 잘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에너지와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노화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70세 이상이거나 그런 분을 돌보고 있다면 이제는 시계를 쫓는 것을 멈추고 몸의 신호를 조금 더 들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수면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공식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수면 패턴이 다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날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당신은 경계가 있나요? 발이 안정적인가요? 음식을 즐기고 피곤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더 이상 맞지 않는 수면 시간을 쫓지 말고 천천히 긴장을 풀고 깊게 숨쉬며 몸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쉬는 것을 허락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호기심을 가져주셔서 이 삶의 계절에 자신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항상 쉽지 않지만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친절, 그리고 스스로를 잘 듣는다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또는 당신이 걱정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보통 몇 시에 자나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맞나요?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고 잘 주무시고 하루하루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평화로운 밤을 통해 부드럽게 살아가세요.